통화 기록에 연락처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통화 연결이 된단 말이죠. 이거 좀 어떻게 수정이 안 될까요? 나만 실수해서 계속 누르는 걸까요? 외국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걸까요? 자, 오늘은 iOS 17에서 어떠한 점들이 새롭게 변하는지 알아봅시다. 영상 시작 전에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망해혁기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매년 6월에는 WWDC 세계 개발자 회의가 있죠. 올해 23년에는 6월 5일에 WWDC가 열리고 애플에서는 iOS, iPadOS, macOS, watchOS 등등 개발자 관련 기능들이 공개되는 행사입니다. iOS 17 어떻게 나올지 바로 알아봅시다. 애플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굉장히 오래 해주는 것으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아이폰 6s, SE 1세대도 4호 지원을 7년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iOS 업데이트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지원이 되지 않는 휴대폰들, 패드들이 하나씩 늘고 있습니다. iOS 16만 해도 아이폰 7 이하 모델들은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죠. iOS 17에서 더 이상 소프트웨어 지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폰은 아이폰 8, 아이폰 8 플러스, 아이폰 10이 다음 순서인데 이 모델들은 전부 지원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가 갑자기 새로운 소식으로 이 해당 아이폰들은 모두 지원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사용해도 모두 현역이기도 하고 아직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2022년에 써보았다, 23년에 써보았다 컨텐츠로 다루겠습니까? 어쨌든 어디까지나 루머이긴 하지만 아이폰 8급이라면 17까지는 지원하면 좋겠어요. 아이패드는 A9, A10 칩셋이 탑재된 모델은 더 이상 아이패드 OS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iOS 17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이 성능과 안정성을 위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제어 센터가 바뀌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제어 센터라고 하면 노치 디자인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홈 버튼이 있는 아이폰은 아래에서 위로 올렸을 때 네트워크 설정, 화면 밝기, 볼륨, 다양한 기능과 설정이 가능하도록 빠르게 누를 수 있는 건데 이게 확 바뀐다는 거죠. 꽤 오랜 시간 동안 제어 센터 UI가 바뀔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됩니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도록 편하게 바뀌겠죠. 참고로 이 루머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나올 것이다 라는 루머를 적중시킨 분석가의 루머입니다. 자세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바뀔 것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아이폰 14 프로 라인에서 Always On Display AOD가 가능하잖아요. 추가적인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커스터마이징이 좀 더 자유롭게 될 것 같고 AOD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알림 관련해서 추가 옵션과 변경이 이루어질 것 같고 세 번째는 집중 모드에서 추가 기능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더 많은 기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써보니까 크게 사용할 일이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맥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손가락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까지 올라가기가 좀 귀찮고 힘들어요. 다양한 기능이 생기면 좋겠죠. 자, 다섯 번째는 카메라 앱 변경입니다. 원래는 아이폰 14 프로에 맞춰서 지원된다고 했는데 아이폰 15 라인업에서만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iOS 17에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기존 아이폰도 적용시켜줘야죠. 근데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바뀌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여섯 번째는 검색, 스팟라이트가 대규모로 업데이트됩니다. 일곱 번째는 지갑 앱을 활용한 카키가 개선됐고 지원되는 차종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 카플레이도 빼놓을 수 없는데 2014년에 카플레이가 출시됐죠. WWDC 2022년에 차세대 카플레이가 공개됐었죠. 이 카플레이가 뭐냐면 아이폰과 차량을 싱크해서 차량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에서 아이폰 UI처럼 보여지고 앱과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차세대 카플레이는 계기판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는 AR, API 프레임워크 관련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또 이제 AR 하니까 약간 기대되는 거는 애플 MR 헤드셋, 그러니까 혼합 현실 헤드셋입니다. 현실 공간을 기반으로 이 가상 정보를 결합해서 혼합된 현실을 구현하는 기술이죠. 이게 WWDC 2023에서 공개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밖에 건강 앱 UI 개편,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등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또 애플 액티브 위젯은 테스트 중이고 원클릭 버튼, 슬라이드 등의 위젯이 더욱 다이나믹해진다고 합니다. 이건 확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손쉬운 사용에 커스텀 기능이 추가되는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잠금화면, 홈스크린 등 UI 관련해서 수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하단부에 독을 제거한다거나 더 큰 아이콘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자, 정리하자면 iOS 17은 제어센터에 대규모 개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이고 보완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업데이트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능들의 성능 향상과 사용성 증가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온 건데 iOS 17부터는 다른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지원할 것이다라고 하죠.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 원스토어처럼 다양한 앱스토어가 있지만 요 애플에서는 앱스토어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다양한 앱스토어의 어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연합에서 애플도 서드파티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해라, 웹에서도 바로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이드로딩을 허용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iOS 17부터 다른 앱스토어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플의 흥선되어 온 군과 같은 쇄국 정책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애플의 이 까다로운 보안이 함께하기 때문에 더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보안 이슈만 없다면 더 다양한 앱스토어를 통해서 앱들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장점이 있겠죠. 보안에 있어서 괜찮을 것이다 라는 보장이 없죠. 해킹이나 피싱 앱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확실하게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또 뭐 유럽에서만 서드파티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애플이라면 그럴만도 하죠.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업데이트 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많은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통화 기록에 연락처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통화 연결이 된단 말이죠. 이거 좀 어떻게 수정이 안 될까요? 나만 실수해서 계속 누르는 걸까요? 외국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걸까요? 정말 의문에 의문을 낳는데, 그냥 연락처 딱 누르고 통화하기 눌렀을 때 예 아니요 창 띄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잘못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이거 좀 수정이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iOS 17의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들 나오면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받아보시려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죠. 만능혁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